터키의 한 시골 마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교실 한켠에서 낯선 언어가 들려오고 아이들의 목소리 위로 잔잔한 한국 노래가 흐르기 시작했죠. 그 노래를 듣던 교사와 아이들, 그리고 지나가던 마을 주민들까지 모두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노래가, 이 언어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이기에 이토록 가슴 깊이 울림을 주는 걸까요? 그리고 이 교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워크맨엔 과연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 걸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는 아이린 선생님입니다. 터키 동남부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문 앞에는 한국어 문화교실 아이린 선생님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어요.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왜 터키 시골에 한국어 교실이 있는지. 제 교탁 위에는 항상 같은 자리에 놓인 오래된 워크맨이 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작동하죠.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이 흘러나옵니다.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이 노래를 듣는답니다. 아이들은 가사를 따라 부르며 즐거워하죠. 선생님, 이 노래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얼굴을 쑥 내밀며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한 거란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듯 그 사람을 향한 마음도 그렇게 흐른다는 의미지.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워크맨을 바라봅니다. 지금 세대에겐 낯선 물건이니까요. 이어폰을 귀에 대고 신기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기 좋아요. 작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이 워크맨은 40년 전에 한국 군인이 나에게 준 선물이란다. 아이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40년이나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작동해요? 그럼 매일 아침 이 노래로 하루를 시작한단다. 저는 워크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 작은 상자 속에는 제 인생을 바꾼 추억이 담겨 있어요. 첫사랑의 기억, 잊지 못할 그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40년간 이어져 온 기다림이 모두 이 작은 기계 안에 있죠.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따스합니다. 먼지 낀 창문 사이로 빗줄기가 교실을 비추고 있어요. 교실 벽에는 한국 지도와 한글 포스터가 걸려 있답니다. 구석에는 작은 책장이 있고 그곳에는 오랜 시간 모은 한국어 책들이 꽂혀 있어요. 모두 여행자들에게 부탁해 한 권씩 모은 소중한 것들이죠. 오늘은 한국의 계절에 대해 배워볼까요? 저는 칠판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적었습니다. 분필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이들은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작은 마을이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세상 어디서나 같습니다.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죠. 저는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제 마음도 함께 나눕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까만 눈동자의 한 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왜 한국어를 가르치세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바라보며 먼 기억 속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대답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란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요. 때론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하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나라이니까요. 그 사람의 나라,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노래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는 혼자 교실에 남았어요. 워크맨을 켜고 김현식의 목소리를 들으며 교실을 정리합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이 노래를 들을 때면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처음 이 노래를 들었던 날, 처음 그 사람을 만났던 날,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유일한 선물인 이 워크맨. 창문 너머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날로 돌아갈 수 있죠.
지진으로 무너진 병원, 절망 속에서 만난 희망, 그리고 진수 씨의 따뜻한 눈빛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가사를 흥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그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면서 1980년 터키 카르스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18살이었죠.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는데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곧 엄청난 소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아이린, 빨리 밖으로 나가.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고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죠. 무너진 건물 더미, 울부짖는 사람들, 공포에 질린 얼굴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지진 이후 며칠간 마을은 생존자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저는 구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죠. 다친 사람들을 돕고 물과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그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지역 병원이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많은 환자들과 의료진이 매몰되었죠. 현지 구조대는 이틀 동안 필사적으로 생존자를 찾았어요. 하지만 점점 희망이 사라져갔습니다. 병원 지하에는 더 이상 생존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 아래 구조 작업을 중단하려 했죠. 한국에서 특수구조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흙먼지 속에서 한 무리의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른 구조대와는 달랐죠. 체계적이고 침착했어요. 그 중심에 김진수 대위가 있었습니다. 진수 대위는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젊은 군인이었죠. 진수 대위는 무너진 병원을 살펴보더니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하층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라. 다른 구조대원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미 확인했지만 지하로 내려갈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진수 대위는 포기하지 않았죠. 건물의 다른 부분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후 그는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들려. 누군가 살아있어. 진수 대위는 무너진 건물 사이로 작은 틈을 발견했죠. 너무 좁아서 일반 장비로는 접근이 불가능했어요. 망설임 없이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 동료들이 말렸지만 진수 대위는 단호했죠. 시간이 없어. 더 기다리면 늦을 수 있어.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수 대위는 헬멧과 상의를 벗고 로프를 허리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좁은 틈 사이로 기어들어갔죠.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를 통과하는 그의 모습은 목숨을 건 도전이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진수 대위의 목소리가 들렸죠. 살아있는 아이들이 있다. 3명이야. 로프를 더 내려. 구조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좁은 틈으로 담요와 물 추가 로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진수 대위는 한 아이를 안고 나타났죠. 5살 정도 된 어린 소녀였어요. 이어서 8살 소년, 10살 남자아이까지. 3남매가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아이들을 확인했죠. 놀랍군요. 10분만 늦었어도 모두 질식했을 겁니다. 진수 대위는 탈진한 상태로 주저앉았어요. 그의 몸은 긁힌 자국과 피로 덮여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진수 대위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한국에서 온 기적의 사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은 감사를 표했죠. 저는 그날부터 구호센터에서 진수 대위와 더 가까이서 일하게 되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행동과 배려가 마음을 움직였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하다는 것을요. 구호센터에서 진수 씨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그를 더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마지막까지 남았죠. 피로한 기색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언어의 장벽이 우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지만 유창하지는 않았죠. 저 역시 영어는 학교에서 기초만 배웠을 뿐이었어요. 우리의 대화는 간단한 단어와 손짓, 그리고 미소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통 방식이 오히려 더 순수하고 진실했던 것 같아요. 물? 진수 씨가 물병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터키어로 대답했고 그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미소로 답했죠. 이런 작은 교류가 쌓여가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녁 구호 작업이 끝나고 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고 무거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진수 씨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잠시 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손이 워크맨이었죠. 처음 보는 물건이라 호기심이 생겼어요. 진수 씨는 이어폰을 꺼내 한쪽을 제게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얻어 이어폰을 귀에 대었죠.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처음 듣는 한국 노래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깊고 감성적으로 울려 퍼졌죠.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선율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이건 한국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진수 씨가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노래는 계속되었고 저는 눈을 감고 그 선율에 푹 빠져들었어요.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흘렀죠. 왜 울고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진수 씨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죠. 그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건네며 미안하다는 듯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울려요. 진수 씨의 눈에도 촉촉함이 맺혔죠.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노래의 의미를 설명하려 했어요. 단어를 찾는 것이 어려웠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비, 음악, 같이. 그는 하늘을 가리키고 심장을 손으로 짚었죠. 사랑, 기다림. 조각조각 전해진 의미들이 제 마음에 담겼어요. 비처럼 내리는 그리움, 음악처럼 흐르는 사랑, 그리고 영원한 기다림의 약속. 말로는 완벽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감정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진수 씨와 저는 매일 저녁 같은 벤치에서 음악을 들었죠. 그것은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때로는 그가 노래 가사를 번역해 주려 애썼고 때로는 제가 터키 노래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진수 씨는 조금씩 터키어를 배우려 했고 저는 몇 가지 한국어 단어를 외웠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웃곤 했어요. 음악은 우리의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구호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공병대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철수 명령이 내려진 거죠. 진수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헤어짐의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와 같이 벤치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었죠. 진수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무거워 보였지만 저는 그저 피곤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워크맨에서는 여전히 비처럼 음악처럼이 흘러나왔어요. 노래가 끝나자 진수 씨는 갑자기 워크맨을 제 손에 건넸습니다.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죠. 저는 놀라서 받지 않으려 했답니다. 안 돼요.
이건 당신의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진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감싸 쥐었어요. 이건 제 마음입니다. 빛처럼, 음악처럼 당신을 기억하게 해줄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상황을 이해했죠. 그가 떠난다는 것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죠. 진수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내 워크맨과 함께 건넸어요. 그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구호센터 앞에서 다른 대원이 찍어준 것으로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죠. 내일 가야 해요. 진수 씨가 힘겹게 말했어요. 잊지 않을게요. 절대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워크맨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죠. 이별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걸까요? 편지 쓸게요. 진수 씨가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불가능한 약속임을 알고 있었답니다. 국제 우편은 우리 마을에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 밤 우리는 평소보다 더 오래 음악을 들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헤어짐의 시간을 늦추고 싶었죠.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구호센터에 일찍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그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한국 공병대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진수 씨는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어요. 저는 그가 남긴 워크맨을 꺼내 들었죠.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김현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그가 떠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기다리며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노래는 그를 기억하는 방식이 되었어요. 일주일, 한 달, 1년. 시간이 흘렀죠.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어요. 워크맨은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직도 그 한국 군인을 기다리나? 그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20, 30, 40이 되었습니다. 결혼 제안도 몇 번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한국 군인을 기다리는 여자라고 불렀죠. 그 노래는 제 하루가 되고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진수 씨가 남기고 간 워크맨은 그와 나눈 약속의 증표였어요. 작별 인사 없이 남겨진 그 선물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진수 씨가 떠난 후 저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 위로가 되었죠. 도서관은 저처럼 고요함을 찾는 사람들의 안식처였어요. 책장 사이를 걸으며 세계 각국의 이야기를 만나는 것이 저의 작은 행복이었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 한 무리의 외국인 여행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호기심에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한국인 여행자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여행자가 인사했어요. 그 순간 제 귀에 들어온 그 말이 진수 씨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발음, 그 억양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발음은 서툴렀지만 한국인 여행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터키의 시골 도서관에서 한국어로 인사하는 중년 여성을 만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어떻게 한국어를?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진수 씨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어요. 40년 전 지진 구조 작업에 참여한 한국 군인,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워크맨에 대해 이야기했죠. 여행자들은 감동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많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혹시 한국어 책이나 자료가 있다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여행자들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여행 가방에서 찾아낸 한국어 교재와 몇 권의 한국 소설책을 가져왔어요. 심지어 한 여행자는 자신의 여행용 카세트 테이프에 새로운 한국 노래들을 녹음해주기도 했죠. 그날부터 제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일을 마치고 돌아와 책상에 앉아 한글을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알파벳을 외우는 것처럼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익혔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단어들, 사랑, 그리움, 기다림과 같은 말들을 배웠죠. 가장 열심히 연습한 문장은 보고 싶어요였습니다. 매일 아침 워크맨으로 노래를 들으며 이 말을 반복했어요. 거울 앞에서 걸어가면서 책을 정리하면서 끊임없이 되뇌었죠. 그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요. 도서관에서는 점점 더 많은 여행객들을 만났어요. 그들을 통해 한국에 대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 이야기에 감동해 다음 여행 때 한국어 자료를 더 가져와 주기도 했죠. 세월이 흐르며 저의 한국어 실력은 조금씩 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했어요. 제 책장은 점점 더 많은 한국어 책들로 채워졌죠. 그리고 그 모든 책에서 저는 진수 씨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용했을 법한 표현, 그가 좋아했을 법한 이야기들을 상상하며 책장을 넘겼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 들른 한 아이가 제가 읽고 있던 한국어 책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예요? 아이가 물었죠. 한글이라는 글자란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쓰는 글자지. 제가 대답했어요. 배우기 어려워요? 아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생각보다 쉬워. 원리만 알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단다. 배우고 싶니?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이 닫힌 후 그 아이와 함께 한글을 연습했습니다.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웠죠. 아이의 친구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곧 작은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는 어떻게 말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건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해본 말이란다.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의 열정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마을 회관의 작은 공간을 빌려 정식으로 한국어 교실을 열기로 했죠. 한국어 문화교실 아이린 선생님이라는 간판을 직접 만들었어요. 한국어 교실을 연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아이들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마을에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는 작은 명소가 되었죠. 저는 이곳에서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역사, 음식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여행자들에게 얻은 지식과 책에서 배운 내용을 최선을 다해 전하고 있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행자가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죠. 그는 자신을 유튜버라고 소개했어요. 세계 각국의 특별한 이야기를 찾아다니며 영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터키 시골에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특별해서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저는 그를 환영했어요. 교실에 들어온 유튜버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한국 지도, 한글 포스터, 그리고 교탁 위에 낡은 워크맨이 그의 눈에 들어왔죠. 이게 다 뭐예요? 그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40년 전 지진, 한국 공병 때, 그리고 진수 씨와의 만남에 대해 말했죠. 유튜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촬영해도 될까요? 이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 이야기는 너무 개인적이고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 영상을 통해 진수 씨에게 제 소식이 닿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좋아요. 촬영하세요. 제가 허락했습니다. 유튜버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모습, 워크맨에서 흘러나오는 비처럼 음악처럼을 함께 듣는 장면, 그리고 교실 한켠에 놓인 오래된 사진과 테이프를 보여주었죠. 아이들은 카메라 앞에서 제잘제잘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흐메트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또박또박 발음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귀여웠어요. 촬영은 일주일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유튜버는 떠나면서 말했죠. 영상이 편집되면 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후 그 약속대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영상은 이미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죠. 댓글란에는 수많은 반응이 달려 있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40년간 한 사람을 기다린 사랑, 너무 감동적입니다. 터키 시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김진수 대위님 얘기인가요? 공병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던 분입니다. 무너진 병원 잔해 속에서 3명의 아이를 구했던 그 군인. 지금도 살아계세요. 조용히 은퇴 후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댓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수 씨가 아직 살아계시다니. 그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댓글 작성자에게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영상 속 아이린입니다. 김진수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며칠 후 답장이 왔어요. 김진수 대위님은 제 아버지의 옛 상관이셨습니다. 지금은 서울 근교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세요. 제가 이 영상을 아버지께 보여드렸고 아버지가 김 대위님께 전달하셨습니다. 그분도 영상을 보셨다고 해요. 가슴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진수 씨가 저의 소식을 들었다니.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영상을 보셨을까요?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꿈만 같았어요. 그 댓글 이후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컴퓨터를 확인하며 추가 소식을 기다렸죠. 하지만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어요. 어쩌면 진수 씨는 과거의 기억을 다시 들추고 싶지 않으신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평소처럼 교실을 열었어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워크맨으로 노래를 들려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유튜브 영상 이후 오히려 학생 수가 늘었죠. 이제는 어른들도 간혹 호기심에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어느 날 오후 평소와 같이 수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 쓴 한글을 지우며 아이들에게 말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명절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둘 가방을 메고 교실을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워크맨을 꺼내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언제나 그 노래였죠. 이어폰을 귀에 꽂으려는 순간 교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 하지만 그 눈빛만은 40년 전과 똑같았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 노래를 듣고 계시네요. 그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죠. 진수 씨. 정말이네요. 진수 씨는 조금 더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아이린 씨가 아직도 말을 잇지 못하는 진수 씨의 모습에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40년간 상상했던 재회의 순간, 하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진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40년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진수 씨는 천천히 교탁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시선이 워크맨에 고정되었습니다. 아직도 작동하나요? 네, 아직도요. 건전지만 바꾸면 잘 돌아가요. 제가 워크맨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제 하루를 시작해준 소리였어요. 진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이어폰이었죠. 제가 이것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수 씨는 이어폰을 꺼내 한쪽을 제게 건넸어요. 오늘은 같이 들을까요? 저는 그 이어폰을 받았습니다. 진수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워크맨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40년 전처럼 우리는 다시 나란히 앉아 같은 노래를 들었죠.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당신의 언어를 배우면 당신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진수 씨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예전보다 더 주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미안해요. 연락하지 못해서. 괜찮아요. 당신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40년의 세월을 이야기했어요. 진수 씨는 한국으로 돌아간 후 군 생활을 마치고 건설 회사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요.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도서관에서 일하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된 과정까지. 매일 아침 그 노래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가끔씩 그 노래를 들으며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진수 씨와 다시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터키에 머물기로 결정했죠. 처음에는 마을의 작은 여관에 묵었지만 곧 제 교실 근처에 작은 집을 빌렸어요. 그리고 저의 한국어 교실에서 특별 수업 조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수 씨를 할아버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곧 그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에 마음을 열었죠. 진수 씨는 아이들에게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한국 전래동화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선생님, 진짜 한국인 선생님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정확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구나.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진수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꿈처럼 행복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우리는 금방 편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교실을 준비하고 저녁에는 마을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워크맨은 여전히 우리의 소중한 매개체였어요. 어느 날 저는 칠판에 특별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지켜내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문장을 따라 읽으며 무슨 뜻인지 물었죠. 진수 씨가 제 옆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40년이 지났지만 당신의 마음이 제게 닿았어요. 진수 씨가 수업이 끝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제 마음에 늘 있었어요. 진수 씨는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군 시절, 퇴역 후의 생활, 그리고 가족 사진들이 담겨 있었죠.
사진 속에서 그는 늘 혼자였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족을 이루지 않으셨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여기 있었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역시 40년간 그를 기다렸죠.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점차 우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모두가 응원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저를 한국 군인을 기다리는 여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다림이 보상받은 여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교실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어요. 진수 씨 덕분에 한국에서 새로운 교재와 자료들이 도착했고, 심지어 한국 대사관에서 교육 지원 제안도 받았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한국어 교실이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처음 저희 이야기를 취재했던 유튜버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는 진수 씨와 저의 재회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기꺼이 동의했죠. 그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40년의 기다림 그리고 다시 시작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요. 한국에서는 저희를 초청하는 제안도 왔습니다. 진수 씨의 고향을 방문하고 한국의 가을을 함께 보내자는 거였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괜찮을까요? 제가 한국에 가도. 제가 물었습니다. 진수 씨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당신은 이미 마음으로 한국에 와 있어요. 이제 그저 발로 밟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교탁 위에 오래된 워크맨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시작해주는 소리가 되었어요. 가끔 테이프가 늘어지기도 하지만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고쳐주곤 합니다. 그 안에는 한 군인의 진심, 한 여인의 기다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온기가 담겨 있었죠. 말은 잊혀져도 한국어는 남았습니다. 얼굴은 흐려졌지만 그 노래는 선명했어요. 사랑은 40년의 시간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같은 노래를 들으며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면서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이 작은 터키 마을의 교실에서 한국어와 한국 노래로 흐르고 있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